테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드디어 퀸스 갬빗을 다 읽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왜 작년에 시작한 오디오북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은근히 바빴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조용히 걸으면서 오디오북 들을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게 한국에 오니까 음악들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음악 듣는 즐거움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서 책을 잘 읽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책들이 읽을 게 넘쳐나요. 집 책꽂이에도 한국 책들이 제가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이 그새 많이 쌓여 있었고요. 서점에 가면 새로운 한국 책들이 너무 많고, 여기 와서 크레마도 샀기 때문에 크레마로 다운받아서 읽는 책도 많았고, 저희 부모님 댁 앞에 조그만 강길이 있거든요. 거길 시간이 나면 매일 산책을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살 때보다 여기 산책길이 더 좋았어요. 다만 쓰레기가 좀 더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길에서 볼일을 보시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제가 어제도 왕복 3시간 산책을 다녀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산책이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퀸스 갬빗 마지막 챕터 15장을 끝으로 드디어 이 책을 끝냈는데요. 제가 그동안 자잘하게 리뷰를 올렸어요. 하지만 다 읽고 나서 든 큼직큼직한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첫 번째, 러시아를 싫어하는 미국, 볼가프를 계속 베스가 견제하죠. 볼가프 외에도 책에 보면 러시안 체스 플레이어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같은 데서 베스를 후원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때 베니가 이런 말을 하죠.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를 기독교 단체가 후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온 네가 이기면 그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한 거다. 이 장면만 봐도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대적인 분위기가 미국에서 러시아를 좀 견제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이 러시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쿠바랑 관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러시아가 쿠바를 도와줍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완전 앙숙이 된 거죠. 뭐 그런 것만 봐도 미국이 러시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줄린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줄리는 그래요. 흑인 여자아이고요. 예쁘다고 묘사가 돼요, 책에는. 그리고 나중에 또 성공을 하죠. 자기 혼자 힘으로 대학을 가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부모를 만나지는 못해요. 성인이 돼서 밖에 나가서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8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이미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흑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고운 피부를 가졌고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되게 애틀레틱한 바디를 가지고 있다고, 인권운동처럼 Black is beautiful 이런 문구를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런 면에서 소설에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non-white person인 줄리는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대사에도 보면 그래요. 그냥 흑인 사람 말고 깨끗한 흑인, 좀 유식한 흑인을 하이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뽑혔다 그런 얘기도 책에 나오는데, 줄리는 그런 인물이죠. 세 번째는요, 작은 어린 아이인 소녀가 기득권층인 성인 남성을 이기는 장면이 주는 짜릿함이에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항상 언급을 했지만 전 이 장면들이 주는 짜릿함을 너무 좋아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책의 거의 끝자락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베스가 회상을 해요. 옛날에 고아원에 있을 때 미시스 테오도르가 어른들과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어린아이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대화 내용들, 그런 거에서 베스가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또 느껴요. 어떻게 보면 베스의 삶 자체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걸 배우죠. 그러면서 좋은 딸이 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체스 토너먼트에 가서도 베스 혼자 여자이고 베스 혼자 어린아이여서 사람들이 얘를 좀 잘 안 끼워주려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소녀는 그런 것들을 혼자서 감내하면서 점점 강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제일 여려 보이고 제일 약해 보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여성이었고 좀 어려 보여서 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도 좀 함부로 대했던 기억도 있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백인 남성의 피겨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데 가면은 베스가 느끼는 감정처럼 뭔가 소외당하는 느낌을 조금씩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요, 고아 소녀가 자신의 재능을 빨리 찾아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베스가 가진 건 외모도 아니고요. 부모의 복도 아니고 오직 그 브레인 하나거든요.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내고 나중에 돈과 명예를 얻죠. 주제가 메인 띵이 체스라는 게 엄청 신기하고 참신했어요. 저한테는요. 체스 룰을 모르더라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체스가 상대방과의 심리전인지를 알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보르가프와의 경기를 하다가 잠시 쉬고 다음날 다시 경기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할 거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이 사람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저러저러하게 체스를 두면 나는 저러저러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지만 속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요. 그 남자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같이 어울리다가 뒤통수를 맞기 마련이다. 마치 체스처럼 이라고 베스가 베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알면 알수록 미국 사람들이 저 같은 이민자들에게 대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데 속은 알 수가 없는 나이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 같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런 방식의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굳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알약이죠. 거기 항상 나오는 술에 찌든 베스의 모습. 베스가 고아원에서 먹던 약물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입양된 집의 어머니가 복용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녀의 약물 중독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멕시코에 가서는 심지어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베스는 그 외에도 술을 마시고요. 먹는 음식들이 죄다 인스턴트예요. 냉동실에서 음식을 꺼내서 데워 먹었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고 계란도 대충 삶아가지고 그냥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얘가 신경을 잘 안 써요. 머리가 아프다, 잠을 못 잤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등등 카페인 섭취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린 상태인 것 같아요. 집이 온통 푸른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좋은 집에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새엄마가 하는 일은 항상 술을 마시고 약물에 중독되는 것 뿐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멕시코에서 만난 펜팔 친구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재밌는 경험을 하시고 즐기다가 가신 거잖아요. 입양한 딸 덕분에 여행도 가시고 나중에는 베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유일하게 고아원을 나와서 처음으로 가진 타인과의 관계이고 나중에 정도 들었는데 말이죠. 여섯 번째는 경쟁, 컴퍼티션. 결국 체스 게임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저로서는 이런 경쟁 구도에 항상 놓이게 되거든요. 예술 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주 질투를 느낀 적도 많고 저를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뒤에 깔려있고 다 보이는데 체스 게임처럼 각자의 스트래티지를 숨긴 채 음악인들이 서로 또 접근을 또 하는 것도 많고요. 베스가 어릴 때는요 무조건 다 이겨요. 체스에 대해서. 그러다가 점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무시도 당하고 혹은 본인이 아주 큰 질투심에 휩싸일 때도 있고 이기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감정? 이기고 나서도 또 다음날 더 강한 상대를 만나야 했기에 거기서 오는 압박감, 술을 계속 또 마시고 등등 이러한 상황들이 저도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감정이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끝에 결국 이겨야 한다가 아니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았던 게 나중에 베스를 무시하던 체스 플레이어들이 다 베스를 도와줘요.
친절하게 변하고요. 결국에는 다 친구가 되거든요. 지금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상대방도 결국엔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되게 힘들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그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 처음에는 재밌어도 뭐든지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끈기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영어로 된 소설을 끝까지 읽는 과정과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책 처음에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훅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체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악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코드를 한 달 만에 마스터를 하고 뒤에 블루스를 배우는데 거기까지 보통 석 달이면은 컨템포러리 음악 배우는 그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즈 스탠다드를 배우고 그 이후에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 다 똑같은 곡 같고 어떻게 임프로비제이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 시기를 지나면 또 재미있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 책에도 그런 호흡들이 있어요.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성취감이 드는 거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8번째는 나약한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베니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새엄마이긴 하지만 엄마와 정이 들고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환영받기 시작하는 성장소설이다 라는 점이에요. 여기 보면 다들 베스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신압으로 베스와 정이 들고 베스를 위해서 아껴줘요. 처음 고아원에서 만났던 줄리인이 그렇고 해리 벨틱도 처음에 베스에게 모멸감을 줬죠. 커피 가지고 오고 베스 혼자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베스와 좀 썸이 있고요. 베니도 그렇고 러시안 플레이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스의 새 엄마가 그렇죠. 9번째는 새엄마의 우울증이에요. 그 알약과 푸른 방. 새엄마가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온통 집이 푸른색인 것만 봐도 그렇고 항상 술을 마시고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약을 먹고 잠을 잡니다. 베스에게 처음에는 특별한 호감이라던가 다짐 같은 게 없었어요. 베스도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얘는 깊은 사랑을 느껴보지 않은 불쌍한 아이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차갑죠. 심지어는 미스터 샤이볼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스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배운 아이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정이 들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되면서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책을 읽고 느낀 굵직굵직한 생각의 면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전 지금 오디오북으로 명상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제가 뭐에 대해서 들었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